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윌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5단원 근대사회 전개 중에서도 바로 15강, 다시 4의 네 번째 근대문물의 발달인데요. 이 근대문물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연도도 조금 여러 개 나오고 정말 많은 이런 건축이라든지 뭐 우리 전기가 언제 뚫렸고 뭐 철도가 제일 처음 언제 생겼고 뭐 이런 부분으로 처음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시면서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우리가 흔히 퀴즈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약간 도전 골든벨 뭐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상식을 내가 좀 늘린다는 마음으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만들어진 성당, 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에서 개화기가 되고 새로운 근대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변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문화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따로 필기를 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쭉 설명하면서 정리하고 암기 팁 정도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통신 전기 부분인데요. 전신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의주, 어쨌든 전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는요. 경운궁이 들어왔다는 게 좀 특이한데요. 왜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이었냐? 경운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덕수궁이에요. 근데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1897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경복궁에서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곳이기 때문에 경복궁은 두렵다는 마음에 그쪽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아무래도 안 좋은 기억이 막 떠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운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덕수궁. 여러분 혹시 덕수궁 돌담길 들어보셨나요? 덕수궁 돌담길 쫙 있으면 그 뒤에 정동길이 있고 거기에 옛날 러시아 공사관 터가 있어요. 가까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97년에 고종이 황궁을 했던 연도가 1897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전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화가 그래서 경운궁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전차와 철도가 뚫리게 되는데요. 이 전차와 철도 부분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나 때 유행했던 그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긴 해요.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만화는 나중에 알았지만 거의 다 일본 거가 많았었어요. 뭐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하철도 999가 있었는데 그 999를 생각하면 연도 외우기가 쉽거든요. 보시면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의 전차도 99년, 경인선 최초의 철도도 99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능검에서 연도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연도 문제가 나온다면 99 끝난다는 거. 전차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최근에 서울에서 관광용으로 실제로 서대문 청량리 우리 개화기 때 전차를 좀 구현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반대하는 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건데 왜 굳이 만드냐라는 얘기도 있고 옛날 그냥 향수로 관광용으로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서대문에서 청량리가 서울의 가장 메인이었습니다. 서대문 지나서 종로 지나서 청량리까지 이 전차는 바깥을 달리는 그러니까 마치 모노레일처럼 레일이 이렇게 있고요. 바깥을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빨리 달리지 않아요. 가다가 막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일제강점기 관련된 뭐 미스터 선샤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야인시대 김두한 나오는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마 전차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전차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울의 경성의 명물이었는데 뭐 아무튼 뭐 구현했다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 하진 않고 있습니다. 서대문 청량리까지 있었고요. 전차 그 바깥으로 달리는 전차가 있었고요. 이것도 역시 전차는 전기로 갔기 때문에 한성전기회사가 관여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철도 같은 경우에는 경성과 인천, 그래서 경인선이라고 하고요. 경부선은 그때 당시에는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경성과 부산, 그래서 경부선입니다. 이는 인천이고요.
그래서 1905년에 경부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경의선은 신의주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의선이 제일 늦죠. 그쪽이 이제 북한 쪽에 산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이런 식으로 철도가 만들어진다. 철도를 쫙 놓게 된다. 최초의 철도는 경선과 인천, 경인선이다.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1호선을 타고요. 그 인천역에 가면은 최초의 철도 경인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놨어요. 팻말 같은 거. 그래서 경인선. 인천은 그때 당시 개항기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고, 그래서 인천에서 짜장면도 생기게 된 거고, 인천의 각종 영사관들 지금 또 막 그런 건물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인천에서 이런 근대 여행 뭐 이래가지고 근대 그때 당시에 개화기 복장을 입고 양산을 쓰고 뭐 이렇게 장갑 막 이렇게 망사 장갑 같은 거 끼고 사진 찍고 차이나타운 둘러보는 뭐 그런 것도 관광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인선, 경선과 인천, 경부선, 부산, 경의선은 신의주 이렇게 뚫린 거다 알아두시고요. 우편은 좀 중요합니다. 우편은요. 우정총국을 1884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갑신정변이 있었어요. 빵! 우정총국 그 개국 축하연 때 총을 쏘고 이 개화당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우정총국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을미개혁 때 태양력 사용, 그리고 종두법, 그리고 다시 우체국 업무 실시. 그때 다시 1895년 을미개혁 때 만들게 된다. 그래서 1895년 우체사로 우정총국 때 중단된 거, 갑신정변 때 중단된 걸 나중에 1895년 우체사로 오픈을 한다. 우체국 업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로 넘어가면 전등이 이제 경복궁 내에 건천궁에 1887년에 전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촛불 켰었는데 불이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서 꼭 외워줘야 되는 건 전화는 경운궁에 세워졌다는 것과 전차와 철도 1899년 99년 그리고 우정총국 때 만들었던 우편 업무 다시 을미개혁 때 실시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경복궁 내 전등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는 처음으로 서양식 의료 그런 병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라는 소리는요. 외과적인 수술이 가능했던 그런 병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과적인 수술이 정말 그 사람들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배를 찢고 꼬매고 막 그런다는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역대 그 왕들이 가장 많이 죽은 병이 의외로 무엇이냐면 아주 단순한 병, 종기였어요. 종기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몸에 뭔가 여드름이 나고 그게 좀 심해지거나 곱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뽀드락지 나봤죠?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 종기라는 것은 그런 뽀드락지도 있지만 염증을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표피낭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그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되게 쾌감이 느껴져서 많이 봤는데 제가 사실 등에도 조그만 표피낭종이 생겨서 외과적인 수술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TMI. 이게 뭐냐면 째가지고 그거를 꺼내지 않으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비두면 그게 이제 종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등짝에 약간 수술 자국이 생겼거든요. 그걸 굳이 또 그거를 또 수술하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보여줘요. 이게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땐 조그맣지만 이 안에 이렇게 낭종이로 이렇게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기름 주머니식으로. 그냥 외과적인 수술을 하면 쉽게 낫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왕들은 어디 왕의 옥체에 칼을 댑니까? 수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종기가 요만했던 게 더 커지고 거기다가 막 된장 바르고 말도 안 게 뜸뜨고 이러니까 더 안 좋아져가지고 종기로 죽었다라는 거죠. 정조도 종기로 죽었고요. 종기로 죽은 왕들이 아주 많습니다. 막 이런 손바닥만한 종기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옛날에는 안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명성황후의 첫 번째 아들도 항문이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항문이 없이 태어났으면 항문을 만들어주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렌이 있었는데 알렌이 외과 수술하면 쉽게 날 수 있는 병이다.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는 사실 외과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흥선대원군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인삼차를 마시면 된다. 그때는 기승전 다 인삼이면 해결된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열기를 좀 더하는 인삼차를 마셔서 아이가 더 안 좋아졌고 결국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명성황후랑 흥선대원군랑 더 사이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알렌이 외과 수술 필요하다 해서 외과적인 수술로 해결하는 걸 많이 보여준 뒤
그제서야 1885년에 광해원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광해원은 이름이 곧 제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거예요. 약간 좀 민중을 구제한다 이런 느낌으로 제중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렌이 만든 최초의 서양식 병원, 그리고 국가에서도 만들게 됩니다. 국가에서 만든 건 광제원이라고 있어요. 둘이 이름 비슷하죠? 광해원, 광제원. 광해원이 먼저다. 그래서 정부가 설립해서 종두법을 보급하게 됩니다. 광제원에서는 지서경이 이 종두법을 보급하게 되는데요. 광제원, 지읒, 지서경, 지읒, 지읒, 지읒이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참 자음으로 연결해서 외워줬거든요. 광제원의 지읒, 그리고 정부가 만든 것도 지읒, 종두법도 지읒, 지서경도 지읒인데 이 지서경의 종두법도 참 할 말이 많은 게 이 종두법을 처음 보급을 했을 때 무당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천연두에 걸리면은 이것은 귀신의 시인 거다, 저주를 받은 거다, 이래서 부적을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적을 붙이면 나을 거다 이랬었는데 그건 사실 미신이죠. 사실 천연두를 예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위생이 제일 중요하고 미리 종두법으로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한 건데 지서경은 종두법을 보급하자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당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서경의 종두법 보급이 쉽지가 않았어요. 무당들이 지서경을 막 죽이려고 저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종두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지하고 종두법을 막 보급할 수 있는 광제원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기창, 전환국, 방문국 요 세 개는 모두 83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1880년에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고 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 가서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토대로 이런 식의 근대 시설을 만드는데요. 영선사를 파견한 뒤 1882년에 영선사를 파견하고 서양식 무기기술 우리도 도입해야겠다. 서양식 무기를 만든 게 기기창이에요. 무기의 기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기기를 만들었던 거, 근대적 무기 제조, 기기창, 영선사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습득을 한 뒤 외국 가가지고 이제 청해 가가지고 이제 습득을 한 뒤 기기창을 만들게 됐고요. 전환국은 우리가 화폐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환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전환국, 이 화폐 전자입니다. 전. 우리가 급전 필요하면은 뭐 어쩌저쩌고 뭐 대출 관련되면 급전 이렇게 써 있잖아. 전이라는 게 화폐 전자예요. 그래서 근대적인 화폐를 주조한 게 전환국입니다. 이 전환국에서는 뭐 백동화라든지 대동패 뭐 이런 식으로 화폐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환국은 백동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방문국. 우리가 인쇄를 박아낸다라고 하죠. 인쇄는 정말 꾹꾹꾹 눌러서 박아냅니다. 신문을 박아내고 책을 박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쇄와 출판을 맡았던 방문국. 이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뭐 신문 한성순보도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 그래서 이제 기기창, 전환국, 방문국은 대표적인 근대시설 3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창 같은 경우에는 영선사에서 무기기술 도입해가지고 새로운 근대 무기, 전환국은 화폐, 그리고 방문국은 박아낸다, 신문을 한성순보, 최초의 이런 근대 신문이라는 거. 요거 3개가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전차, 철도가 이때 당시에 다 만들어졌구나. 전기가 들어왔고 광해원은 알렌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것이 실제로 그림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사진, 옛날 사진. 이게 이제 한능검에서는 이런 사진 자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연도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좀 몇 개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러분 교재에도 이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독립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독립협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런 성금을 모아가지고 만드는데요. 이거를 뭐를 모델로 했냐면 프랑스에 실제로 개선문이 있어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파리 에펠탑과 이 개선문이죠. 그래서 프랑스 개선문을 롤모델로 우리가
여기가 원래 청의 영운문이라고 해서 청의 4대의 상징 영운문이 있었는데 그걸 허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선문을 본따서 독립문을 만들 거다. 지금도 독립문 서대문 쪽에 세워져 있죠. 독립문 세워져 있고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서대문 형무소 있어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둘러보고 독립문도 둘러보고 약간 우리나라의 이런 근대의 상징, 아픔의 상징인 이제 서대문 형무소와 또 그리고 독립문 보고 가면 좋은데요. 독립문은 프랑스 개선문을 본땄다. 자, 그다음에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의 이제 완전 최초의 성당은 아니지만 이제 아주 근대화에 만들어졌던 성당으로 유명한데요. 이 명동성당은 여러분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웬만한 교회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명동성당은 나중에 이제 민주화의 성지로 웬만한 뭐 이런 민주화 운동, 구국, 뭐 여러 가지 뭐 3.1 구국 운동이나 뭐 반유신 운동 뭐 이런 거 다 모두 명동성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동성당은 바티칸 시티의 성당 그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권력이 투입이 안 돼요. 공권력 투입되면은 바티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막 민주화 운동하다 여기 숨으면 못 잡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1987 60만세 운동 그때 민주화 운동 한참 많이 했을 때 공권력 투입되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여기 명동성당 신부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멋있는 말을 하죠. 만약에 여기 있는 학생들을 데려갈 거면 가장 맨 앞에 수녀가 쓸 거고 신부가 쓸 거고 내가 쓸 거고 수녀를 밟고 신부를 밟고 나를 밟아야 잡아갈 수 있다. 그렇게 멋있게 말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명동성당은 어쨌든 민주화의 성지로 유명하다. 자, 그리고 덕수궁 석조정 같은 경우는요. 이 양식하고는 좀 다르죠. 뭔가 좀 거창하죠. 요거 경희대에 가도 이런 건물 볼 수 있는데요. 요렇게 좀 웅장한 건물은 이거는 르네상스식 약간 르네상스식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있고 막 멋있게. 그래서 덕수궁 석조전은 뭐 고종황제가 이곳에서 있었기도 업무를 보기도 했고 덕수궁 석조전 같은 경우에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라는 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뭐 이렇게 문제로 가끔 많이 이렇게 출제돼요. 뭐 검색을 해보자. 뭐 덕수궁 석조전이나 검색을 했더니 막 검색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관광 자료식으로 막 TMI가 적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해원과 제중원 아까 광해원 나왔었죠. 알렌 선교사 알렌이 만들었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다. 자, 그 다음에 송전탑 같은 거 만들면서 이때 뭐 전기 같은 거 들어왔다. 한성전기회사 뭐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신문입니다. 신문은 잘 나와요, 여러분. 신문은 정말 암기 완벽히 해주셔야 돼요. 신문은 여기서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자, 최초의 신문 외워줘야겠죠. 근대의 신문인데 국가에서 만들게 됩니다. 바로 한성순보라는 거. 우리나라 그때 당시 수도를 한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한성신문, 요즘으로 치면 서울신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성순보 1883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1883년에 외워주게 되게 많아요. 최초의 근대신문 어디서 만들었다? 방문국에서 만들었다. 방문국 자체가 1883년에 만들었고 거기서 한성순보를 찍어낸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제강점기 전에 우리 막 조선시대에는 이런 특별한 정보들 그리고 뭔가 이런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아주 양반들만 누리고 있는 고급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항기가 되면서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이 나타나게 되고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보 방문국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근데 한성순보가 근데요 1년 뒤에 84년에 또 중단돼요. 왜냐하면 또 갑신정변 때문에. 갑신정변으로 중단됐다가 나중에 한성주보를 만들게 돼요. 주보라는 것은 이제 주마다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주보는 이때 이 한성주보에서는 최초로 신문에 광고를 기재했다라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독립신문 외워주셔야 됩니다. 한성순보 별표, 독립신문 별표.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그 전에 근대신문은 국가에서 만들었다면 독립신문은 민간에서 만든 거야. 바로 독립협회에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재필이 창간했기 때문에 민간신문이다. 최초의 민간신문. 그리고 이 독립신문은 중요한 게 영어로도 나왔다라는 거야. 서재필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거든요. 영어로 만들고 또 한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판과 영문판. 그래서 이 한글판을 만들 때 이 주시경 선생님이 교정을 봤어요. 뭐 오타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주시경 선생님과 관련이 있고, 영문판은 서재필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글판, 영문판 아주 중요합니다. 영문으로 신문을 만듦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국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죠. 그 다음에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국한문 혼용체였는데요. 국한문체였기 때문에 여전히 한문을 사용해서 유생들이 글을 많이 썼는데, 특히 장지연이 을사늑역대 시위가 방송되고 게재했다. 요거 나오면 무조건 황성신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국신문은 순한글이었어요. 한글로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읽기 편했겠죠. 그래서 부녀자들이 많이 읽었다. 서민들이나 부녀자 계층으로 제국신문.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제국이다 막 이래가지고 제국신문 이렇게 만든 것이죠. 실제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된 게 1897년이라서 이때 당시 우리의 국호가 대한제국이어서 제국신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의 기간지였죠. 양기탁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양기탁, 안창호, 이승훈이 신민회를 만들죠. 그래서 신민회의 기관지다.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독립신문, 신민회의 기관지는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신민회, 신보, 신민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고요.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항일 애국 논설을 아주 이제 자주 실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간섭을 좀 덜 받았어요. 왜냐면 이 베델 때문이죠. 영국인 베델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인한테 막 간섭을 많이 못하니까 어느 정도 항일 논설이라든지 이런 국제보상운동이라는 이런 걸 추진할 수 있었던 게 이 영국인이 만든 그런 신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1907년에 일본이 신문지법을 제정을 해서 언론 탄압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신문들은 거의 다 그 시즌에 없어지게 돼요. 폐간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국권 피탈 전후로는 우리의 민족신문은 다 폐간되고 친일적인 신문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 외워주시고,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송대국, 제국신문은 순한글 부녀자 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 기간지로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다. 양기탁, 베델. 이 중에 사실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요거 독립신문, 한성순보 요 셋 중에서 하나씩 꼭 나옵니다. 나머지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근대교육입니다. 근대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우리가 만든 학교는 의외로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근대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만든 회사다. 우리가 1, 2, 3 할 때 그 1, 1인자 첫 번째로 만들었다 해서 원산학사를 기억해 주세요. 1883년 또 1883년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로 뭐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모금해서 만들었다. 이런 함경도 덕원이란 말이 꼭 나와요. 그래서 원산학사. 그 다음에 국가에서 만든 건 유경공원인데요. 6이라서 6으로 딱 끝나잖아요. 연도도 외우기 쉬워요. 유경공원. 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도 알려줬던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입니다. 이건 사립은 원산, 공립은 국가에서 만들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헐버트가 여기서 이제 교사로 일했는데요. 헐버트가 그 세계 지리지를 막 자기가 그림으로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뭐 3인필지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경공원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헐버트와 관련된 게 또 유경공원이에요. 이 헐버트 같은 경우에는 헤이그 특사를 지원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그런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헐버트, 유경공원. 자, 그 다음에 배제학당은 선교사 아펜젤러가 만들게 되고요. 이 스크랜튼 부인이 만든 건 이화학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여기 이화학당을
나왔죠. 그래서 이화학당에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이제 인도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화학당. 갑오개혁기에는 교육 입국조서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발표한 뒤 그렇다면 근대적인 학교가 많이 세워질 건데 학교는 세워도 선생님이 없잖아요. 근대적인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니까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 이런 식으로 외국어학교 설립하게 되고요. 광무개혁기에는 각종 실업학교나 기술학교 이런 것들 기술교육기관 많이 만들게 되고 대한제국 말기에는 신민회가 만들었던 자, 여러분 신민회가 만들어지게 된 게 딱 요 시즌이잖아요. 1907년 요 시즌이기 때문에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둘 다 신민회에서 만들었던 민족 교육을 육성하면서 민족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오산학교, 안창호가 대성학교, 다 이제 저쪽 정주와 평양, 북한 쪽에서 이제 신민회에서 만든 학교인 거죠. 오산학교, 대성학교.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사립학교 원산학사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 근대적인 공립학교 헐버트와 유경공원이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신민회가 만들었다. 자, 이번에는 국학, 문예, 종교 쪽인데요. 이 부분은 국학 쪽에서는 이제 우리 그런 우리 한글에 관한 연구를 국문연구소에서 하게 됩니다. 자, 지석영 선생님은 한글로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의외로 우리 종두법 얘기했던 그 지석영 선생님도 이 한글 쪽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신정국문 이래가지고 한글을 읽는 그런 어법과 관련된 그런 책도 썼고요. 주시경 선생님도 너무 한글에 유명하죠. 그래서 이 주시경 선생님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조선어 연구회 그리고 이것이 조선어 학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어 문법에 대한 연구를 했고 원래 사실 주시경 선생님은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그런 표준어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 지금은 좀 그렇게 안 됐죠. 예를 들어 목걸이면은 목에서 소리 나는 소리, 목걸이 이렇게 쓰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주시경 선생님의 생각이 약간 끝까지 가지 못한 게 안타깝죠. 어쨌든 한글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고 표준어를 제정하고 이런 식으로 어법을 만들었던 게 주시경 선생님의 시작이다. 자, 그다음에 역사는 신채호의 독사실론.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민족사학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주적인 정신에서 독사실론, 이순신전 이런 위인전 많이 만들었고요. 조선 광문에는 이런 뭐랄까 우리의 고전을 연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박은시 선생님은 이 민족의 혼, 역사를 민족 혼을 되게 중요시했고 그리고 최남선도 여기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문예 부분에서는요. 신소설 뭐 혈해누 정도, 혈해누,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금수회의록은 금수가 이제 동물이란 뜻이거든요. 동물들이 막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지금 현 상황을 좀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고 혈해누도 너무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신채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우리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최남선이 워낙 글을 잘 썼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 그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의 원문도 다 최남선이 작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연극에서는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은세계라는 작품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 부분에서는 유교하면 박은식.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님은 유교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유교에서 새로운 유교, 양명학적인 그런 유교를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된다. 왜 우리가 유교하면 성리학만 생각을 하느냐. 양명학 같은 지행합일적인 양명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교를 다시 새롭게 연구해야 된다. 유교 구신론이고요. 한용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조선 불교 유신론, 불교가 바뀌어야 된다. 불교의 폐단을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불교, 이런 식으로 불교 유신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경향신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경향신문은 나중에 천주교에서는 민주화운동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경향신문에서는 약간 사회 비판적인 그런 식의 내용도 많이 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있었다라는 거. 천도교는 만세복. 자, 그리고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나철이 단군 신앙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나철 같은 경우에는 오정 암살단을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립운동, 무장 독립투쟁 많이 했던 나철. 그리고 무장 독립투쟁이 했던 사람들도 다 대종교 멤버들이 가가지고 중강단을 만든 것도 대종교예요. 대표적으로 중강단을 이끌었던 인물이 뭐 서일 뭐 이런 인물이죠. 자, 이런 식으로 뭐 나철의 단군신앙, 대종교, 그리고 중강단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박은식은 유교, 한용운은 스님이었잖아요. 불교, 천주교 경향신문, 천도교 만세복.
계속 여러 번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 딸딸딸딸 암기하는 것보다 그냥 눈으로 자꾸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원각사 최초의 신문. 최초라고 할 때 원자가 붙으면 외우기 쉽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원각사, 은세계, 혈해노, 금소회의로,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은 독사실론, 뭐 그런 것들, 조선강문회, 뭐 이런 박은식, 최남선, 국문연구소, 나중에 조선어 연구에 조선어학회로 이어져서 우리 한글 연구를 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신문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제 56회 기출에서 신문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자, 신문에 힌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고르면 되는 건데요. 자, 가, 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재다. 1896년 바로 나왔어요. 서재필 힌트 나왔어요. 독립협회 서재필 독립신문이죠. 한글판을 만들고 영어판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한글 발전에 기여했다. 띄어쓰기도 시행했다. 요거 다 주시경 선생님이 관여해서 한 거예요. 자, 한글판, 영어판, 서재필, 독립신문. 최초의 민간신문이죠. 그럼 독립신문 고르면 4번이 되는 거죠. 최초의 근대적인 국가에서 만든 신문이다. 그럼 한성순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해조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그쪽 연해주 쪽에서 독립운동을 했을 때 만들었던 신문이고요. 제국신문은 순한글로 부녀자들, 서민층이 많이 읽었고,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신라방성대국으로 유명하죠. 관련된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나오니까요. 여기는 어렵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누가 이걸 만들었고 요거는 뭔지만 간단하게만 자꾸 여러 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신 것도 꽤 괜찮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쭉 근대문물 정리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교재 보면서 복습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